안녕하세요. 하구제비아입니다. 저는 54세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인들의 취미생활과 취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쁜 직장생활과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취미생활을 잘 하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취미는 무슨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취미생활이 중요한 걸까요? 취미가 없는 분들은 왜 취미가 없는 걸까요? 단순히 하고 싶은 취미가 비용 문제 때문에 포기하거나 퇴근 후 너무 피곤하고 만사 귀찮아서 취미 활동이 귀찮아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취미를 묻는 질문은 어디서나 흔하게 받지만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취미가 있으신 분은 독서나 등산, 걷기 운동, TV 보기나 넷플릭스 보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말할 수 있지만요. 특별한 취미가 없다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취미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정작 내 취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직장인이 되어서도 적성검사나 설문조사에는 항상 취미라는 항목이 있죠. 50대인 저도 취미가 많은 것 같기도 한데요. 막상 취미를 물어볼 때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미를 찾아보게 되지만 마땅한 것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저는 20대 때 지점토를 이용해서 냉장고에 붙이는 과일 모양의 자석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도자기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정리함 등 생활용품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틀로 벽걸이와 발매트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또 꽃꽂이도 배웠습니다. 꽃꽂이는 저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절 재료비가 비싸서 그만둔 기억이 납니다. 결혼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손뜨개질, 비즈 공예, 그리고 십자수, 퀼트 공예 등 다양한 손으로 만드는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런 활동들도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무엇인가를 배우고 완성된 작품을 보면 혼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선물로 주는 기쁨도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에 얽매이게 되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취미생활도 없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그중 하나겠지요. 그러던 중 올여름 우연히 유튜브에서 손뜨개질 영상을 봤습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손뜨개로 아이 옷도 많이 만들어 주었던 기억이 나고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이쁜 가방을 만드는 장면을 보니 다시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노안이 와서 손뜨개는 할 엄두도 나지 않기도 했지만요.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손뜨개 가방을 만들고 싶다는 말을 했더니 친구는 그런 건 그냥 사는 게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말에 100% 공감을 하면서도 자꾸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더라고요. 손뜨개 가방의 재료를 결국 주문하게 되었어요. 직접 만들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예쁜 것을 찾아보았는데 생각보다 비쌌고 저렴한 것들은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올여름에 못 들고 다니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는데요. 시간을 내어서 부지런히 만들었더니 여름이 가기 전에 완성을 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코바늘을 잡았는데 많이 어색도 했지만요. 결국 완성된 가방을 보니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취미가 주는 즐거움과 성취감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20대 때에 만들기를 좋아했구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취미생활을 계속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20대 때의 내 모습도 퇴근 후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나 걱정을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만드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취미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요? 주관적이긴 하지만 취미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나 직장 업무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미가 주는 다양한 혜택은 정말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취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취미를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취미는 또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 활동을 통해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사람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생각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미는 자기 개발에 큰 역할을 합니다. 취미를 통해 성취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얻는 것은 개인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자신이 만든 작품이나 성취한 목표는 자긍심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취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고요. 관심이 가는 분야를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취미를 찾는 과정 자체도 재미있고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비용이잖아요. 취미는 반드시 큰 비용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할 수 있는 간단한 취미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 쓰기, 간단한 요리 만들기, 걷기 운동 등은 특별한 장비나 큰 비용이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걷기 운동과 일기 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 네이버 카페도 만들어 놨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하고제비야들 모여라 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놀러와 주세요. 카페 주소는요,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취미는 일상의 무게를 덜어주고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취미를 발견하고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제 취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미 활동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요. 경제적이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취미를 미뤄왔다면 돈이 들지 않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도 줄이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시간이라도 취미를 가짐으로써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해 봅시다. 오늘 취미에 대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